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무엇이 있다? 임야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등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궁금하니까 뭐를 쳐다봐라? 지적도를 쳐다보라 이거예요. 임야대장에 역시 경계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뭐를 봐라? 임야도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 시간에 면적할 때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자, 지적도의 축척은 몇 개? 7개. 7개. 7종. 지적도의 축척은 7종. 어떻게 기억하자? 5, 6, 30. 5, 6. 5 곱하기 6은 30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주계사 합격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계산인데, 여러분들이 학계론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 한 6, 7개 나온다고 치면 뭐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 5개 정도만 맞추자, 한 4, 5개 정도만 맞추자라고 공부를 하셔야지. 계산 문제는 나는 어려우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은 학계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5, 6, 30 이렇게 기억하세요. 500, 600 얼마? 3000. 500 다음에 얼마? 1000. 600 다음에 1200. 3000 다음, 1200. 그 다음에 얼마? 2400. 3000 다음에 얼마? 3000 다음에 6000. 이렇게 해서 7종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야도는 2종이 있다 그랬죠. 3000분의 1하고 3000분의 1하고 얼마? 6000분의 1. 이 두 개가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축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토지대장 한번 꼭 그려보라 그랬어요. 왜 그려보라는 것인지 알 겁니다. 역시 그러면 오늘의 숙제 두 번째, 지적도와 임야도, 즉 지적도만 그려보라 이겁니다. 이제 그려볼게요. 도면은 이렇게 도각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도면은 이렇게 뭐가 존재한다? 도각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도각선이 있기 때문에 이 도각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낱장의 도면을 서로 간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접합해서 연속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좌측 하단하고 우측 상단에 뭐가 써 있냐면은 수치가 써 있습니다. 도각선 및 수치. 우리 교재 보시면 340페이지를 보시면 294 여기에 294000이라고 써 있죠. 294000이라고 써 있고 114000이라고 써 있고요. 114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114000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94150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294150이라고 써 있고, 그럼 여기는 11420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1142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면의 축을 생각하면, 좌표의 축을 생각하면 이쪽이 무슨 축? X축. 이쪽이 무슨 축? Y축이에요.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요 값이 얼마냐면은요. 요 값이 29만 4천. 이 값이 29만 얼마? 4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9만 4천을 쓰는 거예요. 요 값이 얼마? 29만 4,150이에요. 여기다가 29만 4,150을 쓰는 겁니다. 요 값이 얼마냐면은 11만 4천이에요.
여기다가 11만 얼마? 4천을 쓰는 거고 여기가 11만 4,200이에요. 여기다가 11만 4를 어떻게 써야 되나? 4,200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150. 이 값이 얼마? 200.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150이고 이 값이 얼마? 200이니까 150 곱하기 얼마? 150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3만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3만. 그래서 이건 500분의 1이거든요. 축척이. 이 도면의 면적은 얼마가 된다? 3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200이었고 250 여기가 400이었고 500이어 가지고 20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마주보는 거 빼가지고 곱하시면 돼요. 어차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것을 도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값을 무엇이라 한다? 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면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다? 경계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경계 그려져 있을 것이고 지번과 지목, 지번과 지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목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지목은 두 문자 또는 차문자로 쓴다 그랬죠. 얘는 공은 무엇을 의미한다? 공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차는 지목이 뭐야? 주차장이에요. 도면에는 정식 명칭을 쓰게 되면 필지가 작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목장용지, 종교용지 뭐 이렇게 다 쓸 수 없으니까 목장용지는 목 이렇게 써놓는 거야. 공장용지는 장 이렇게 쓰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1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11은 지번이 되는 거고 차는 여기서 무엇이다? 차는 지목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서초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수십 장의 도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도 도면이 있을 것이고 왼쪽, 오른쪽, 아랫부분에도 도면이 있는데 이렇게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색인도라 그래요.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색인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색인도 이렇게 1, 2, 3, 4, 5 요 1, 2, 3, 4, 5가 도면 번호거든요. 여기 3쪽에 이렇게 10개 채색을 해요. 이 도면은 서초동의 3번 도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 쪽 도면은 1번 도면이고 이쪽은 2번 도면이고 이쪽은 4번 도면이고 이쪽은 5번 도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필지를 보고 싶다? 그럼 1번 도면을 열람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소재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요. 용인시 운학동. 용인시 운학동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등록사항의 무엇이다? 소재. 우리 교재에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그게 소재예요. 그리고 얘가 지적도니까 지적도 제 100장 중 제 몇 호? 3호. 왜 3호에? 이거 3이니까 3호라고 써줘야 돼. 전체 100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세 번째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적도 제 100장 중 제 3호를 도면에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제명이라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제명. 그 도면에는 축척이 존재하죠? 축척이 없을 순 없잖아. 500분의 얼마? 500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축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척이라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도면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면을 샘플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 그냥 일반적인 지적도에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산이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에 이거 제가 언제 설명해 드렸었는데 언제 설명해 드렸나요?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저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언제 설명했는지 지난주에 설명했겠죠. 오늘 두 번째 수업이니까. 지난주 언제? 지난주 언제? 집원할 때.
지번할 때 설명해드렸죠. 등록 전환할 때 설명해드렸잖아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야대장하고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무엇이 되어 있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걸어가다 보면 지적 도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상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를 지적 삼각점, 얘가 지적 삼각 보조점, 얘가 지적 도근점. 그러니까 합쳐서 퉁쳐서 얘를 무엇이라 한다? 합쳐서 지적 기준 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적 기준점보다 훨씬 더 정밀도가 좋은 삼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에 무엇을 등록을 한다?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면에는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이라고 써놨는데 지목이 만약에 되다. 지목이 되면 여기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하겠죠. 그죠?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에 무엇도 등록이 된다? 위치도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이게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숙제. 어떻게? 지적도 임야도를 어떻게 해보자? 그려보자 이겁니다. 그려보자. 됐나요? 이거라면, 그럼 이제 그럴 거라.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거 어떻게 그리냐? 복잡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못 그리겠다. 이렇게 복잡한 그림 어떻게 그리냐? 그리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자, 빨리 볼게요. 도각선, 수치, 경계, 지번, 지목, 색인도, 소재, 제명, 축척,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려보고 자꾸만 어렵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제가 지금 2003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거의 지금 17년, 18년째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믿지 않았어요. 에이, 거짓말. 설마 뭐 한 문제 차이겠어? 에이, 그냥 그렇게 변명하는 거지? 라고 믿지 않았어요. 진짜 안 믿었어요. 근데 강의를 1년, 2년, 3년, 4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적이 보여줍니다. 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딱 점으로 붙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해가지고 한 문제가 받아들여지면 그로 인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한 문제 차이로 이렇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맞힐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맞춰주자 이거예요.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지적에서 여러분들이 고도점을 맞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2차에서. 근데 지적에서 뭐 7개, 8개 맞으시면 분명히 한두 개 차이로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2차의 전략이에요. 끌어올리지 못하면 다른 과목도 역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숙제 잘 안 내줘요. 제 성격에 숙제도 잘 안 내주고 프린트도 잘 안 줍니다. 왜? 뭐 프린트 많이 주면 뭐해? 프린트를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책에다 있잖아. 책에다. 물론 이제 프린트 같은 거 자료를 많이 주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떤 열정적이고 학생들한테 뭐 도움을 주고 뭐 그런 장점은 있지만 결국은 책에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에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이 송룡이의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하고 달리 저는 이제 이 밴드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를 해서 운용을 하지 않고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려요. 꼭 필요한 자료만 한꺼번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 문제씩 이렇게 올려주지 않고 한꺼번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별도로 댓글 같은 거 달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밴드에 찾아오셔서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댓글은 달지는 않아요. 그래서 댓글을 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언짢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일단은 밴드에 들어오면 꼭 필요한 자료만 제가 이제 시기가 되면 그때그때 올려드립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인 도면의 등록 사항이에요. 일반적인 도면의 등록 사항인데, 전 시간에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도면을 비치해라. 별도로 도면을 비치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도면이 있고 여기에 지적도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라고 써 있는데 제면 끝에 여기는 그냥 지적도라만 써놨잖아. 여기는 지적도라고 써놨는데 여기서는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쓰냐면 좌표라고 딱 써놓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가 이게 340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 옆에 뭐라고 써요? 좌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이게 써 있어요.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요. 그럼 왜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느냐? 그거를 안 알려드려요, 교수님들이. 왜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좌표 갖고 측량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도면은 캐드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측량을 해도 조금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이 도면을 가지고서는 측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좌표만을 가지고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은 왜 필요한 것이다?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 놓은 도면이에요. 그럼 저 도면하고 차이점은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경계점이고 경계점이에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경계점에 뭐가 등록되어 있어요? 좌표가 등록되어 있죠. 그 두 점의 좌표를 하면은 두 점 간에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14.1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면 끝에 좌표,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이쪽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하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교재도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3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8번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에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하남 이렇게 써 있죠. 됐죠? 이게 도면이에요. 올해 여기서 3문제 나왔습니다. 등록사항 문제만 두세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12개 중에
두 문제 이상이 나왔다는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몇 퍼센트 12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따지면 한 20% 이상이 되는 거죠. 20% 가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록 사항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만 해놓고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15회부터 공인중개사 15회부터 32회까지 기출문제 중에 등록사항만 찾아가지고 풀어보시면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절대 안 풀릴 수가 없으니까 다 풀립니다. 자, 이제 보시면 항상 뭘 생각해? 소재지번, 몽땅, 목도장, 축도장. 그래도 도면에도 여기 뭐가 들어가? 도면에도 축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뭐도 등록된다? 축척도 등록이 된다. 면, 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간다. 여기서 기타적인 내용은 뭘까요? 기타적인 내용은 이거잖아.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공의전명부에 특이하게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공의전명부에는 지분이 들어가고요. 대지권등록부 하면은 제가 아까 동화건설 하면서 그려놓은 거 있었죠. 아파트 그려놓고 뭐를 썼다 거기에다가 건물의 명칭을 썼고 그 다음에 뭐를 썼어요? 전유 부분의 표시를 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썼냐면 대지권의 비율을 쓰고 경계천 좌표등록부에는 뭐를 썼어요? 부호도하고 뭐를 썼어? 부호도하고 부호를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런 거 썼었죠. 이 도각선 및 무엇? 수치, 색인도, 제명, 건축물 및 구조물의 무엇?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 경계점 간의 무엇? 계산, 거리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입문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등록사항을 완벽하게 거의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차피 등록사항은 보통 최소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너무 강의가 어렵다 이거야. 너무 자세하다 이거야.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지. 그냥 대충 설명하는 분은 물론 없지만 공부를 하시려면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확실하게 해놔야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거야. 근데 다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등록사항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 있는지. 대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이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수업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저를 믿고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등록상 32회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문과정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실제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는데 세 개밖에 한 게 없죠. 경계했고, 면적했고, 등록사항만 한 겁니다.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경계에서 한 문제 나왔죠. 등록사항에서 두 문제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3, 4문제 이상 나오고 12개 중에 3, 4문제 이상.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적공부 쪽에서는 뭐 기타 뭐 공부 관리라든지 뭐 전산자료 이용, 복구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토지 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